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40번째 시간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와중에 연합국들은 종전을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논의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했었고요.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1945년에는 미국, 영국, 소련 간의 얄타 회담을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비밀리에 소련이 적절한 시기에 참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년 7월에는 포츠담 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참가했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을 비롯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마침내 미국의 원자 폭탄과 소련의 선전포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과 소련은 아시아 각지에서 서로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대립하게 됩니다. 미국은 당시 우세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 중심으로 아시아 신질서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비무장 민주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이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신탁 통치를 통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반면 소련은 동아시아 각국에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공산화된 정권을 수립하고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 수립에 열을 올립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북부와 중국 공산당에게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소련은 협조 외교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조 외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해되었고 미국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유럽을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분할 점령했던 독일과 달리 일본은 미국이 단독 점령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대한 통치는 연합국 사령부인 GHQ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체제는 일본에게 국권을 반환하는 1952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미국은 가급적 일본인의 반발에 무마하고 효율적인 점령 통치를 위해서 일본 천황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천황은 폐위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대신 1946년에 있었던 신헌법을 통해서 천황은 실제 권력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천황은 인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천황이 바로 당시 천황인 히로히토입니다. 신헌법에는 주권 재민,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권 등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때 전쟁 및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46년부터 48년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일본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서 극동 군사재판 도쿄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천황은 제외가 되었고요. 당시 전쟁의 중대한 책임자인 A급 전범들에게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전범들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이는 상당히 약한 처벌로서 이들은 나중에 석방이 되어서 일본 정치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국의 우호적인 국민당 정부 중심의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국민당 공산당 내전은 예상외로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결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밀어내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게 이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발발로 남한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등 자칫 동아시아 전역이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종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 중심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창설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9월 미국은 일본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주권을 돌려주고 국제사회에 복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의 통치는 1952년 종료되게 됩니다. 당시 연합국은 일본의 출발이 순조롭도록 배상금을 포기했는데요. 문제는 이 회의에서 2차 대전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은 빠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 전쟁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랬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중 누가 중국의 대표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한국, 중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조약에서는 한국의 영토 설정을 두고 독도가 빠져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한국전쟁 종료 후에는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한미일 3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전후 일본 문제 처리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찬찬히 살펴보면 한국의 영토 설정 문제나 전범 처리 문제 등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째 첫 단추부터 조금 이상하게 끼워진 느낌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연합군의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한 회담과 미군정의 대일본 정책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